허순규의 뉴스 농장. 자, 지난 코너 어떠셨습니까? 우리 허순규 대표 이 막 파릇파릇한 이 새싹이 몸에서 돋아나고 있지 않나요? 네. 물론 맘모스 빵집보다 화해마을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고 영탑보다 유교랜드를 먼저 생각하는 정말 진정한 안동 청년 허순규 대표와 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나면서 첫 번째는 한 번은 안동의 지방정치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서 보는 이 정치인들의 말을 골라주는 우리 써내질입니다. 써내가 혹시 뭔지 아시죠? 이거 써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가요? 아니요. 네. 뉴스 농장의 주인공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농사를 지어보시진 않으셨죠? 썰에 이거 가는 건가요? 네. 박 가는 거. 네, 밥 갈고 나서 네네네. 위에 이제 고르는 거. 네네. 그죠? 이게 밭을 우리가 쟁기로 쭉 갈고 나면 네, 고르게 하는. 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의 뭐 삐죽삐죽한 뭐 튀는 말들을 우리 뉴스 농장에서 잘 골라주겠다.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좀 나눠볼 주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도대체 왜 시작됐을까? 그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놓고 찬성과 반대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시작됐을까? 이 정치인들,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 그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쩌다가 여기까지 이르게 됐을까?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2018년 10월 11일입니다. 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재선시장이 된 지 100일 정도가 됐을 무렵이거든요. 이때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서울로 가까워지려는 SOC에 집착하면 안 된다. 대구 경북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을 만들기 위한 SOC부터 탄탄히 구축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가까워지려는 SOC, 서울로 올라가는 열차나 도로나 이런 것들 짓지 말고 대구 경북 내에서 이런 걸 좀 만들어서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을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를 던졌거든요.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때부터 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고요. 대구 경북에 대한 그런 통합 논의나 경제 통합 논의는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2000년대 때부터 계속 그런 포럼이라든지 시도 간의 교류가 있었는데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이 대구시장님과 경북도지사님 두 광역단체장 수장이 드라이브를 최근 1, 2년 안에 급격히 건 것이 가장 큰 촉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두 분이 그 2018년 지방선거 당선 이후에 행정통합에 대한 그런 구상과 비전들을 이 발언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장을 하고 있지만 안동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안동건 씨입니다. 네. 선거운동 할 때 안동건 씨 종친회에서 굉장히 많은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대구 경북에서는 안동건 씨 종친회가 그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정의당 후보로 출마했던 권영국 변호사, 경주에 출마했던 권영국 후보도 지난 총선 때 안동건 씨 종친회에서 권영국 변호사 지지 방문을 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 종친회 활동에 있어서는 진보 보수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 심상정 국회의원이 처음 당선되고 나서 바로 받은 화환이 청송심 씨 하소에서 축하한을 보냈고요. 또 안동건 씨 출신 대통령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우리 권영길 민주노동당 당시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도 그 종친회에서 많이 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권영진 대구시장이 안동이 고향인데다가 실제 권 시장이 대구에서 생활한 건 고등학교 3년밖에 없습니다. 청구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안동에서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바로 서울로 갔죠.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뭐 어머님 집도 안동에 그대로 있고. 저희 본가 바로 앞에 있어요. 아, 바로 앞에 있어요. 같은 동네 사람이군요. 네네네. 아. 집 앞입니다. 이웃 주민입니다. 아, 그럼 인사한 적이 있나요? 저는 직접 뵌 적은 없고요. 네. 예전에 한번 길을 가다가 인사 한번 한 적 있어요. 아, 네. 허 대표가 알아보던가요? 아마 저희 청소년기였기 때문에 네. 제가 누군지 몰랐을 겁니다. 아니, 대표님은 알아보셨어요? 저는 그 집에 네. 그 나이 드신 네. 중년 여성분이 나와서 이렇게 길을 쓸고 계셔서 네. 그분인가 보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이 대구 경북 행정 통합 이야기를 꺼내는 데 있어서는 저는 경험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기는 경북에서 태어났는데 학창 시절을 이 대구에서 보낸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되게 많죠. 네. 현재 안동시장, 권영세 안동시장님도 대구에서 고등학교 나오고요, 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행정부시장 경험을 그렇죠. 했고요. 안동에서 삼선 국회의원 했던 김광림 국회의원도 대학교는 또 네. 대구에서 안동 지역에서 좀 앞으로 큰 역할을 하는 정치인으로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안동시장. 네, 차기 안동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데요. 이렇게 도정지를 해서 같은 당의 단체장한테 아주 강력한 소신 발언을 했다는 거는 안동 지역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좀 소신 있는 지역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서 차기 그 시장 출마와 좀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동시장 차기 선거까지. 이렇게 근데 질문을 했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이 답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통합하면 권 시장과 저 둘 중 한 명은 어차피 그만둬야 한다. 자리에 연연했다면 통합을 추진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 지사직을 걸라는 말은 좀 회피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권영진, 이철우 두 분이 띄웠을 때 단순히 지역 정치인이 아니라 전국적인 정치 행보로서 본인들의 주가를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좀 국가적 아젠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합쳐진 단체장이 되면은 대선이라든가 큰 정치가 유리하겠죠. 인구도 늘어나니까. 그런 본인의 정치적 욕심에 대해서 좀 피해가는 발언인데요. 저는 이 부분도 두 분이 좀 교감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리가 하나가 되니까 네. 한 분은 체급을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청 기자님이랑 저랑 이제 입장이 같다고 했을 때, 청 기자님이 대선 나가고 제가 통합단체장 한다면 이제 서로 대화가 잘 통하겠죠. 근데 이것이 두 사람이 어떻게 교감하고 합의했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좀 그런 허심탄회한 대화도 있지 않았을 거라고 좀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연동해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뭐 이렇게 자신의 행보를 밝히기도 했어요. 통합단체장이 되거나 아니면 대선 후보를 하거나 아니면 집에 가는 길이 있다. 자기한테 세 가지 길이 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 가지 말고 없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얼마 전에 위암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 선택지가 없네요. 그 세 가지에는. 대구시장 3선 선택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합을 하게 되면 초대 단체장이 되겠다. 근데 얼마 전에 위암 수술을 받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철우 도지사가 좀 더 유리해졌겠구나. 정치인은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프면 안 되는데 아파서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하튼 애초에는 그런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권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았었고 근데 이거 분위기 보니까 이 대선 후보는 좀 안 떠올라. 안 떠오르니까 그러면 통합단체장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철우 도지사 입장에서 야, 너 대선 간다고 했는데 뭐? 나 명세 간다고? 그러면서 지금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속도가 조금 주춤해졌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많은 비판받고 있는 게 속도론이거든요. 너무 급하게 한다. 그러면 차기 지방선거에 의견을 묻는 겁니다. 득표율 더 높은 사람이 하는 거고? 아니죠. 통합 자체를. 통합 자체를. 2022년 6월에는 의견을 묻고요. 통합단체장 선거는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단체장 한 번씩 네, 하고?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님 재선하시고
권 시장님도 삼선 하시고 네. 그 임기가 끝날 때가 2026년이거든요. 네. 다음 대선 2027년이기 때문에 네. 뭐 그때 아. 서로 하는 게 두 분한테 나쁘지 않느냐. 네. 왜냐하면 이 속도론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도 두 분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맞아요.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지사직을 걸라고 했는데, 아니, 못 걸 건 또 뭐 있냐. 아니,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아니고, 이게 뭐, 득표율이 안 돼, 투표율이 안 돼가지고, 주민투표가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경북에서. 서울과 달리. 혹시 이걸 쫄아서 이거 지사직을 안 걸 이유는 없다. 아, 내가 뭐, 그 정도 가지고 자리에 연연하겠냐. 걸려면 걸게. 이런 좀 대마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저는 뭐 아쉬움은 좀 들었습니다.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김성진 도의원을 좀 띄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좀 배려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여하튼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정치인들의 이야기도 쭉 살펴봤는데 요렇게 정리하면서 보다 보니까 아, 행정통합 이야기가 왜 나왔고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기보다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네. 사실 정치라는 게요, 결국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정치를 바라볼 때 주요 변수는 그 행위자들의 생각과 행동이거든요. 어떤 법률적인 것보다도. 그러면은 주요 의사결정권자에 있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것은 그 향후 이런 지역 중요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서 한 가지 주제를 더 준비했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제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대본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다. 이 비상한 상황인 만큼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 강화된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주고 일상적인 만남과 활동을 잠시 멈춰달라. 저희도 활동을 멈춰야 되는데 저희는 잘못하고 방역을 있는 준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방역을 준수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몰래 술자리를 가고 아, 여러분 술자리에서 많이 이게 위험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마스크를 벗는 활동이기 때문에 네. 저희처럼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저희는 그러게요. 저희는 마스크도 끼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카메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은 고구마를 한 100개 정도 먹은 것 같았어요. 아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 대책을 세우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3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그 이전과 달리 취해져야 되는 조치들이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어느 기준선까지는 활동을 하게 할 거예요. 하게 하고, 그러니까 필수 유지해야 되는 업무들을 구분하고, 그러고 멈춘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장들에 대한 지원책까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결단을 질병관리청장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저는 결정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부에서 좀 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대통령 이 발언에서 고뇌는 느껴집니다. 이제 3단계 올렸을 때에 그 받아야 될 경제적 타격에 대한 고뇌가 느껴지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은 만남과 활동을 자제해야 되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좀 더 정치적인,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3단계를 높였을 때 좀 타격을 받게 될 직종과 좀 그게 덜한 직종들이 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좀 더 정교하고 촘촘한 3단계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른 경제 타격을 메울 재난지원금을 좀 선제적으로 같이 병행을 하는 시기를 전 지금 한 몇 주간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2단계 찔끔찔끔 해가지고 입는 경제적 타격 똑같습니다. 확진자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고뇌는 알겠으나 이제는 좀 정치적 결단을 해서 선제적으로 좀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 4일 전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는데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백신 접종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정치적 묘수를 뒀다. 이렇게 봤거든요. 하나는 권영진 시장이 이 타이밍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과연 정부 여당이 받을 거냐. 받으면 권영진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역시 내가 이 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구시장 이야기를 정부에서 들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대구시장이 다른 당 소속의 대구시장이 이야기를 한 거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서 더 확산됐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묘수를 뒀다.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할 문제만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이걸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봤었거든요. 3단계. 특히 수도권에서 대구, 경북으로 들어오는 길을 좀 다 막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3월에 대구 경북이 코로나로 가장 심각했을 그런 시기를 겪어온 경험치는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좀 자부심도 있고요. 물론 그것이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얼마만큼 가져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발언을 통해서 대구시장이 아니라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전국적인 정치인의 면모를 한번 본인이 띄운 게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생각이 있었으면 대통령한테 전화했겠죠. 이거 본인 페이스북에 쓰는 게 아니라. 아니, 그 회의체 참여할 수 있잖아요. 네. 광역시장님께서. 국무회의 참여 못하죠. 국무회의가 아닌 네. 광역 대책회의 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거기서 건의를 했거든요. 네. 정세균 총리한테. 물론 권영진 시장님 당이 달라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그 총리님이라든가 그 회의체에도 본인이 낼 수 있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에 띄운 거는 아무래도 좀 더 여론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좀 더 어필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철우 지사를 제가 또 살펴봤어요. 이철우 도지사는 조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민감도가 좀 덜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온 국민의 지혜와 단합된 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니 탓, 내 탓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역시 본인 자랑이에요. 대구 경북의 코로나19가 대량 발생할 때 선제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코호트 격리로 감염을 차단할 수 있었다. 본인의 결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대구 경북 이야기를 해요. 대구 경북이 K방역의 모범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도민이 스스로 치과하며 자제하고 선제적 방역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철우 도지사도 이게 대안 제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자는 거지?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지금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 발언들을 봤을 때 지금 시기에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3단계로 격상했을 때 이 업종별로 받는 타격이라든가 감염 예방이 사실은 천차만별이에요. 그 혼자 근무하는 어떤 독립서점에 손님 한 명이 왔어요. 마스크를 끼고 방역을 준수해서 책을 삽니다. 이거의 위험도는 사실 크지 않거든요. 반대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마스크를 벗는 그런 자리에 곁든 경우가 좀 더 위험해요. 3단계로 올릴 경우에 이런 업종별로 일괄적으로 영업정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거기에 대해서 정교하게 더 핀셋 방역이라고 하죠. 더 정교하게 좀 세분화해서 단계를 격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건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들이 있을 겁니다. 자영업자, 특히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저는 12월, 1월 좀 비상 시기로 설정해서 한 다음에 이런 모임들을 자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조치들을 함께 들어가서 좀 총공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2월, 1월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서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될
기후 여건이 더 높아졌거든요. 이때는 좀 집중적으로 하고 백신이 나올 때까지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체력을 위해서 정부의 재원을 먼저 선제적으로 쓰는 거를 좀 이 어느 지역 막론하고 동시에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땅이 작기 때문에 뭐 경북, 대구 구분하는 게 지금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뭐 태극기 집회가 문제였다라든지 또 뭐 이태원이 문제였다, 대구 경북이 문제였다는데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된 어떤 격상 조치가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3단계 이야기가 나오면서 3단계 그러면서 새롭게 나온 용어가 락다운이잖아요. 한 방에 이해가 됐어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지금 배틀크루저가 오고 있는데 락다운 걸어놓고 일꾼들이 일단 미네랄 캐고 공격해서 배틀크루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락다운 딱 걸고 일단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걸 막을 때까지 한 2주 정도는 아예 좀 멈추고, 이때 아까 허승기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 강력한 조치, 저는 정부가 지금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기 쉽지 않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올해 예산은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편성한 예산은 1월부터 나오게 될 텐데 아예 건물의 세금,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조치를 바로 하고, 이럴 때 좀 필요한 게 긴급조치가 아닌가. 이런 거 하라고 긴급조치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왜 이렇게 머뭇해서는 더 걱정스럽다. 하여튼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요 시기에는 홍준표나 이재명 같은 스타일이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적어도 저 여야 영수회담 정도는 선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밀로라도 공개하지 않더라도. 대통령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예전에 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을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끌어들인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맞아요. 지금 청와대에 빨리 불러내서 공동 합의문 같은 거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여야 정쟁할 게 아니고요. 그리고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 함께 모여야 되죠. 재난지원금 했을 때 그 재원 정부가 될 것인가 지자체가 될 것인가 서로 눈치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좀 협업을 해야 하는 게 저는 진정한 그 여야 협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영수회담, 비공식이더라도 괜찮습니다. 경제적으로 저도 대화하면서 급 나온 생각입니다. 허승규 대표의 예언입니다. 여야 영수회담 빨리 하셔서 정치적인 부담을 서로 나눠지는 거. 국민의힘을 위한 길이고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길이다. 그리고 제안 드립니다. 안동에서도 방역으로 인한 3단계 조치로 가게 된다면 여야 영수회담 꼭 해주십시오. 안동시장님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녹색당 안동시 지역위원장이 허승규 대표잖아요. 네, 접니다. 공동연회 하겠습니다. 영수회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영동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이죠. 그래서 여야 영수회담 하면 저 불러주세요. 가겠습니다. 허승규 대표는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어떠셨나요? 시작이 반이죠. 네. 앞으로 이 방송 끝나고 피드백을 해서 오래오래 그 밭을 갈 수 있도록 제가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뉴스 농장 계속 밭을 갈 겁니다. 허승규 대표와 함께한 이 시간, 이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활동도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허승규의 뉴스 농장이었습니다.